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간다면 긴 시간이 걸리고 가족 간의 해체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똘똘하게 하게 되면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2025년 구정맞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리즈 첫 번째,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똘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제일 첫 번째 사항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것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이 되느냐입니다. 상속재산은 나 말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으셨던 생전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생전증여를 잘 파악해서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두기.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금융거래 정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일은 그러한 상속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있냐, 부동산으로 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냐, 명의신탁이 되어 있냐, 비상장 주식이냐, 상장 주식이냐, 골드바로 되어 있냐,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냐, 이러한 어떤 종류의 것이냐와 그다음에 그러한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배우자라면 1.5, 그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1대 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자식들이 3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9분의 3, 그리고 자식들은 각각 9분의 2씩 이렇게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 비율은 추후에 상속세 문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니 바로바로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법정 상속 비율을 계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기도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감정 전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문서로서 이를 증빙해 놓은 것이 필요하십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에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한 인감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첨부되지 않는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감을 첨부하여서 문서 작성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추후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추후에 그 재산에 부과될 세금을 반드시 고려하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에 있어서 자칫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임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이러한 협의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를 다시 진행해 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아예 소송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나으신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결국 그 가정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상속재산 분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제일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공동상속인이니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잘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